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와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 책으로 책방 나들이를 시작합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끝을 올리면 물음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마침표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강요되지 않고 약간 부드러운 설득이 느껴집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짧고 강하게 얘기를 하면 느낌표를 표현할 수 있죠. 명령과 강요가 느껴지죠. 브람스 안 좋아하면은 막 혼날 것 같은 그런 강압적인 어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 줄임표는 어떤 억양으로 표현을 해야 할까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의 플롯은 삼각관계입니다. 여자 둘이서 남자 하나를 두고 질투를 하든가, 아니면 남자 둘이서 여자 하나를 두고 결투를 하든가, 연애소설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너무나도 뻔한 플롯이죠. 이 전형적인 삼각관계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너무나도 프랑스적인 등장인물들입니다. 여자 주인공 폴은 39살입니다. 폴에게는 5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 로제가 있는데요. 폴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연인과 같이 보내고 싶어 하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연인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유보다는 안정을 원하죠. 이와 반대로 로제는 폴처럼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기는 해요. 하지만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었고요. 어떤 구속이나 책임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폴은 로제에 대한 마음을 놓지 못했고 로제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제가 폴을 싫어하거나 관계를 중단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로제는 폴에게서 느껴지는 지적인 매력이라든지 안정감 또는 편안함, 이러한 익숙함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폴은 자신을 그렇게 방치하고 무시하고 혼자 많은 시간을 내버려둬서 어떤 기다림과 고독을 견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하게 또는 짜증나게 좀 미련스러운 연애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폴은 로제에 대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폴은 이 관계가 너무나 익숙해서 이 관계 속에서 오는 불행조차도 자신의 일상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무기력한 평화를 유지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폴의 눈앞에 25살의 시몽이라는 청년이 등장하는데요. 시몽은 폴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자신의 넘치는 감정과 열정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었던 시몽은 폴에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고 묻게 됩니다. 시몽의 다른 말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폴은 이 말에 마음 한구석에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걸 느끼게 되죠. 이 질문으로 로제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신이 로제와의 관계 속에서 매몰돼서 자기 자신은 사라졌다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14살이나 차이 나는 이 청년하고 내가 뭘 하겠어 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마음은 폴에게 향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머리로만 되겠어요?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지. 폴과 시몽은 14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선 연상연하의 어떤 풋풋한 연애를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폴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혈기왕성한 시몽의 모습에서 어떤 심리적인 괴리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제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제는 폴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기다리는 여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른 여자와 잠을 자고 돌아와도 밤에 늦게 들어와도 무엇을 해도 늘 받아주고 배려하는 여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폴이 시몬과 사귄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빈자리를 보면서 자신의 육체적인 관계도 굉장히 허망하고 허탈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시몬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폴은 이 장난꾸러기 같은 25살의 이 청년에게 굉장히 마음이 끌리기는 했지만 너무 몽상가적이고 좀 비현실적이고 늘 꿈만 꾸는 것 같은 이 25살 청년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 관계에 점점 자신을 잃어가죠. 폴의 불안은 시몽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요. 소설 끝편으로 갈수록 시몽은 말 줄임표를 많이 사용합니다. 폴은 과연 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까요? 로제는 5년 동안 사귀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시몽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고 이 둘만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로제는 폴보다 연상이고 현실적이고 타인의 시선에서도 자유롭죠. 시몽은 폴보다 14살이나 어리고 낭만적이긴 하지만 너무나 비현실적이라서 약간 막막하기도 합니다. 로제와 함께하면 폴은 혼자 있는 시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로제는 자유영혼이고 그리고 자신의 연애를 포기할 수 없었고요. 하지만 시몽은 폴만 바라보죠. 폴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25살의 치기 어린 약속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로제와 5년간의 관계 끝에 남은 것은 기다림과 외로움과 고독뿐이었습니다. 그 앞에 25살의 청년 시몽이 나타났죠. 시몬과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로제와는 과거에 대한 연민과 시간 때문에 폴은 지금 현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폴은 시몬도 로제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선택하게 되죠. 그 선택으로 폴은 행복해졌을까요? 세월의 연륜이라는 게 있는데 24살이 어떻게 39살의 심리를 이리도 절절하고 섬세하게 표현을 했을까 저는 감탄을 했는데요. 아마 그러니까 작가 했겠죠. 프랑스와 사강은 당대에 정말 그 문단의 문제아였습니다. 프랑스와 사강은 1954년 당대에 입학이 어렵다는 소르본느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에 요트 사고를 겪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누워있는 게 너무 무기력하고 심심하고 짜증이 나서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쓴 책이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으로 프랑스 비평가 상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된 거죠. 하지만 사강의 그런 천재적인 능력과 반비례하게 그녀의 사생활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란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정말 통상적인 관념을 깨는 그런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3일 동안 의식불명이 돼 있는 동안 그녀가 죽었다는 부고가 신문에 나기도 했고요. 그 교통사고로 몰핀 주사를 맞게 되면서 몰핀 중독에 빠지고 약물 중독, 나중에는 코카인 소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강에 대한 평은 매우 극단적입니다. 한쪽에서는 프랑스가 창피해야 할 정도의 막말의 대가다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프랑스가 낳은 가장 감각적이고 섬세한 작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대화에서 질문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상대한테 뭐 특별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강요나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와 함께 머물러 주길 원하면 머물러 줘, 해줘, 있어줘 이게 아니라 머물러 줄 거죠? 같이 있어 줄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 뭔가 제가 무엇인가를 원할 때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아니라 이거 해줄 거지? 이거 할 거지?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는데요. 물론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 이 말투나 이제 화법이 바뀌기는 하지만 저는 대부분 이렇게 질문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물어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저의 의도를 숨기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묻잖아요. 나랑 같이 있어 줄 거지? 라는 그 말 안에는 나는 너가 나와 함께 머물러 주기를 원해 라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가 물론이지, 알았어, 그럼 나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라는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또는 긍정적인 대답을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리는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의 불안함과 초조함은 어쩔 수 없이 제가 견뎌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질문할 때는 상대가 저의 뜻대로 해주기를 원하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여지를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서 상대가 답을 할 때까지의 어떤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있는데요. 답이 나올 때까지는 정말 짧은 순간인데요. 이 짧은 순간의 표현을 프랑스와 사강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프랑스와 사강은 이러한 불안함과 초조함, 그리고 우유부단함을 말 줄임표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 줄임표는 폴과 로제, 폴과 시몽의 관계, 그리고 소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왜 브람스였을까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음악가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브람스였죠? 폴과 시몽의 나이 차는 14살입니다. 여기에서 연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브람스는 슈만의 와이프였던 클라라를 혼자서 짝사랑을 했습니다. 브람스와 클라라의 나이 차는 14살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시몽이 혼자서 폴을 짝사랑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풍길 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책에서 브람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브람스와 바그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음악사적으로 봤을 때도 브람스와 바그너는 경쟁 관계였습니다. 브람스와 바그너는 베토벤이 죽고 나서 과연 이 베토벤이 만들어낸 교향곡의 전통을 누가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브람스는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스타일을 고수했던 반면에 바그너는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녀는 과연 브람스를 좋아하던가? 그녀는 전축을 열고 음반을 찾아보았다. 이미 외우고 있는 바그너의 서곡이 있는 음반의 이면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브람스의 콘체르토가 있었다. 로제는 바그너를 좋아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건 훌륭해. 좀 시끄럽지만 이런 게 음악이지. 그녀는 브람스의 콘체르토를 듣기 시작했다. 그녀는 첫 부분이 낭만적이라고 여겼지만 음악 중간에는 듣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음악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그녀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아쉽게 생각했다. 대강 책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예상해 가시죠? 25살 시몽이 39살의 폴에게 질문합니다. 40살에 어울리는 청춘의 이미지는 어떤 거죠? 저는 20대 때 이 대목에서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요. 40대도 청춘이라고 말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40이 되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나이 먹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도 조금 신기했고요. 저는 아직도 뭐 늙었다, 젊었다 이러한 시간의 개념이나 나이의 개념 없이 사는데 사람들은 나를 나이 들었다라고 보는구나 라는 어떤 타인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죠. 나이 든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20대가 지나고 한참이 지난 시기이지만 과연 나이 든다는 게 제 생각으로는 아직도 20대 같은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제 나이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데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왜 만족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대 때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서야 이해하는 부분도 많은데요. 사실 제가 20대 때 이 책을 읽었던 이유는 뭐 전공 탓도 있었지만 프랑스와 사강의 어떤 도발적이고 엽기적인 그런 행각들이 이 책에 과연 어떻게 풀어져 있을까라는 호기심 때문이었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실망을 했었습니다. 왜 폴이 이런 선택을 하지? 이 엽기적이고 이 도발적인 이 자유영혼 같은 이 프랑스와 사강이 어떻게 이런 책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지? 아우 답답해, 아우 짜증나. 왜 이렇게 바보 같고 이렇게 답답하지? 이야기를 좀 더 화끈하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세월의 연륜이 쌓이고 이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24살에 이런 책을 썼다는 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20살 때 나는 전혀 이 39살의 폴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사강은 벌써 그 단계를 초월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낸 거죠. 다시 보니까 폴의 무기력함이라든지 그 익숙함이라든지 그 불안함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고요. 물론 저는 이와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 주인공에 대한 입장에 너무나도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세월의 연륜이 쌓였으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겠죠. 이 책은 사실 그렇게 참신하지도 않고 소재가 독특하지도 않습니다.
문학으로서 어떤 커다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책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감각적이고 가볍고 그래서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책입니다. 작가가 원했던 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별로 철학적 의미를 부여할 것도 없고 독특할 것도 없고 참신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원래 그런 거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더덥고 쓸쓸해지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연상연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연애소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이 시간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보여주는 책이고요. 그리고 오래된 연인이라든지 관계 속에서 상대보다 자기가 더 많이 상대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한테 좀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선 연인과 헤어지거나 관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가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인생도 사랑도 선택의 연속이니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도시책방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